용어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용어가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불분명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서양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는 서양화, 어디는 회화. 또 그 다음에 조각은 또 조소. 조소가 원래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소가 맞는 말에 조소를 쓰지 않고 또 조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홍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등에서는 동양화를 사용했고요. 경희대, 중앙대, 상명대, 조선대 등에서는 한국화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용어에서 차원이 굉장히 다른 그런 많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화, 회화가 동시에 쓰여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 집이라고 말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작가의 그림이 45억을 갖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홈쇼핑에서 미술품 경매시장을 생중계를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시장이 엄청나게 팽창을 했었을 때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되면은 오페라가 흥행이 되면서 완숙한 그런 이제 문화시대로 접어들게 된다고 그러는데, 뭐 정부 발표는 빼고라도 우리한테는 이미 앞서서 있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겪어봤던 것입니다. 사회 이제 회화 1, 2로 부르든지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늘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처하고 있는 엄청난 그 변화의 실체들입니다. 저렇게 이름이 바뀔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혼란, 아이가 생겼는데 혹은 우리 집에 신주단지가 있는데 뭘 모시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국화의 실체입니다. 그 중에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에 소재 변화가 이른바 이제 한국화라는 논쟁을 이끌, 그리고 이때만 해도 한국화에 대한 여러 논의가 많았습니다. 한국화가 위기냐 아니냐, 전통이냐 현대냐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많았었고 기억하실 겁니다. 개간미술, 월간미술에 항상 이런 논의가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90년대 들어서 이런 논의는 이제는 하면 입이 아픈 것이 돼버려서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생겨난 현상들의 후유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우리들한테 아주 가혹하게 내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묻는 겁니다. 그런 것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특수한 것이 뭐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특수성, 차별성, 지역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식당 보시면 알 겁니다. 왜 옛날에는 손님 대접할 때 칼질했다고 하던 말 기억하십니까?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방에 계시거나 술집에 계시는 특수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웬만하면 입기 어려운 옷이었습니다. 이 길거리 막 나가시면 한복 입고 다니는 그 젊은 아이들 안 보이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또 같이 찾아야 될 답이 바로 그겁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옷이에요. 입으니까 재밌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젊은 애들이. 그래서 먼저 이 한국화 진흥회 이 집행부에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심사, 심의를 가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미술관입니다. 작가라면 누구나 좀 그림 걸어보고 싶고 내 작품이 소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 몇 년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화에 관련된 전시가 몇 번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었다면 어떤 전시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현대를 살면서 미술을 하는데 저 미술관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도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12월 11일에 작년 12월 11일입니다. 저게 만들어져서 서해는 이제 얼핏 듣기는 5,5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한국화보다도 미안합니다. 이 중에 서해도 하시고 막 그러겠지만은 더 어쩌면 쇠락하고 더 이 상황이 안 좋았던 분야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바깥으로 공표된 그 진흥에 관한 법률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이 덧붙여져야만이 또 다른 우리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진흥의 역할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예로 실질적인 예로서 서해 진흥법안이라는 실제 지금 작년 말에 세워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실기도 하셨었고 지금은 이제 비평이나 미술 이론 또 현장에서의 가장 그 한국화의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어서 서해도 들어와야 되고 서해도 들어와야 되고 건축도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영역들이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좀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르가 상당히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장르는 이미 무의미해졌어요. 다만 분명히 제가 작가들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정체적인 현상으로 이 시대의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냐는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어떤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이 정도 같다는 거죠. 정리해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명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30, 40대 대표자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김상철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유인물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한국화는 변해야 살고 또 변하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이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보편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성이 없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어떤 한계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과연 우리에 대한 한국적인 정수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간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양 교수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하게 된 양정무입니다. 저는 최병식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화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경험이 없이 대학생으로 대학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학교 실기실에 그 책을 들고 오시는 분이 책을 내려놓으시면서 학생 공부하려면 이 책을 봐야 돼 그러면서 한국의 채묵화와 더불어서 최민식 교수님의 여러 저작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화에 대한 꿈도 키우고 또 정서도 이렇게 키워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한번 문체부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미술이 용어 없어요. 시각예술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예술. 그러니까 시각예술로 바꿨어요. 아르코도 그걸 따라가고 있고요. 미술이라는 용어가 과연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영상 분야까지 지금 대거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걸 미술이라는 용어로 말하기가 상당히 좀 보면 그런 과를 나왔어도 작업은 굉장히 현대적인 작업을 할 친구들도 많아요. 물론 골드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학과 자체를 디자인하고 순수 미술 영역까지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영상까지. 그래가지고 함께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도 지금 이런 말씀드린 건 너무 좀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도 나는 한국화 작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가지고 학술적인 토론회를 가지기를 제가 제의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20분 안에 5분 안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평생을 연구해온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좌표이고 우리가 반세기를 결정지우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세 번에 걸쳐서 학술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브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상징적인 용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말씀대로 지금의 현대 미술의 상황은 지금의 당대 미술의 상황은 이미 개념 미술을 넘어서서 장르와 장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이냐 음악이냐 근데 그것이 됐든 아니면 제로적인 구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됐든 회화 완토가 됐든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돼요. 논의를 거치는데 논의는 충분히 이 진흥회 같은 곳이 어떤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까지입니다. 네.